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젯밤 메르스 관련 발표와 대책을 두고 논란이 이상한 방향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였다 하면서 박 시장을 헐뜯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모 종합병원의 의사를 무개념 의사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어제 발표 시점 당시까지 무책임하게 또는 정치적으로 행동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젯밤 서울시의 심야 기자회견 동영상 후반부를 보면 서울시 직원이 기자의 질문에 날짜를 적시해서 답변하지 않은 것이 오해의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자가 지난달 27일 그 의사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동영상으로 치면 약 37분 지점입니다. 서울시 직원은 27일이라는 날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 병원에서 자체 통보했던 것 같다고 답변을 한 게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의사가 29일과 30일 이틀간 서울 시내를 무개념 상태로 돌아다닌 것처럼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 의사로서는 충분히 억울할 만합니다. 그러나 불분명한 답변에서 시작된 논란을 정치 진영 논리로 비화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 과잉입니다. 책임질 곳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앙정부와 방역당국입니다. 서울시 기자회견 동영상 전체를 보면 그 의사의 무책임을 고발하는 서울시의 의도성은 없어 보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감염 가능성 대상자와 그 동선을 보고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일 뿐이었습니다. 박 시장 본인이 의사 스스로도 파악하기 힘든데 일반 시민들은 더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박 시장이 그 의사를 책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의사도 박 시장이 아니라 기자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지 못한 서울시 직원의 문제의 답변을 정확히 찝어서 사리 분별을 말하고 팩트를 제시해서 비판하는 게 옳습니다. 그나저나 이러다가는 앞으로는 언론 보도가 아니라 기자회견 실황 동영상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왜 필요합니까? 팩트 앞에서는 누구나 다 겸손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진영 논리로 달궈져 버리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와 정치의 비극성을 또 한 번 목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많이들 크시죠. 처음 애시당초에는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었는데 별것으로 만든 것은 보건방역당국의 초동 대응 미비와 무능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평택 성모병원 그 최초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았던 곳, 그곳에서 무려 30명의 환자가 나왔죠. 그 병원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메르스 관련 사태,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는
진짜 인터뷰 이후에 듣겠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에 모실 분은 새정년의 김광진 의원이십니다. 이후 일정 때문에 부득이 제 오프닝이 끝나자마자 프로그램의 맨 첫머리로 순서를 옮겼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언제 들어도 낭낭하고 웃는 게 연상이 되는 목소리.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한가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국면이면 참 좋을 텐데. 예. 온통 패닉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메르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또 하나의 중요한 국사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 8일부터 시작되는데 예. 어제도 우리 김 의원실에서 단독으로 중요한 그 병무기록표 이런 거 단독 공개하고 했는데 그 예. 관련해서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시까지 인터뷰를 마쳐야 김 의원 뭐 일정에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예.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예. 네. 예. 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른바 단맞은 확정 판정을 받기 6일 전에, 무려 6일 전에 병역 면제 판정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예. 양복을 맞추려고 양복점에 갔는데 신체 치수를 재기도 전에 이미 옷은 딱 정해두고 나중에 신체 치수를 쟀다. 뭐 이런 비유가 가능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소식,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단독 입수해서 공개한 김 의원의 입으로 우선 짧게 다시 한번 간추리겠습니다. 예. 그 병역과 관련한 서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병적 증명서라고 해서 네. 요즘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고요. 그래서 내 군 생활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고, 두 번째 서류는 병적 기록표라고 해가지고 그 개인 카드, 신상 카드처럼 네. 이분이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걸 쭉 기록하는 카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인사청문회에 저희한테 처음에 인사청문안이 넘어올 때는 병적 증명서라는 것이 딸려서 오는 거거든요. 네. 전산 기록이 있는 것. 그것에 7월 4일 날 병역이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쓰리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후에 이제 병적 기록표를 저희가 받아봤더니 7월 4일 날 병종으로 지금 말하면 면제로서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줄에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게 사실인데, 그 밑에 보면 7월 10일 날 군 수도통합병원에서 최종적으로 만성 단맞은 판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네네. 다시 말하면 군 의료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7월 10일인데 기록상, 서류상에서는 두 가지 문건에 전부 다 7월 4일 날 군에 면제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맞은 판정이 최종 확정돼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면제로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건 사법시험고시도 과연 일주일 전에 합격을 통보받고 시험을 보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관련해서 SNS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더군요. 예. 한 200층짜리 고층 빌딩을 지었는데 예. 빌딩을 먼저 지어놓고 예. 나중에 설계도를 그린다. 예. 그런데 어제 더 충격적, 저는 아주 이걸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만, 예. 병무청에서 공식 해명하기를, 예. 당시 담당 직원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착오인 것 같다. 그러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적 기록표를 정정해서 발급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이게 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문서를 이렇게 몇십 년 후에 다시 발급하고 마치 청문회형 면피 병적 증명서 이런 것을 이렇게 정정 발급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이 총리 후보자이시면서 아직도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내놓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힘 있는 권력자의 일을 다 누리고 있는데 병무청이 지금 알아서 지어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네. 단순하게 개인적 일탈이었다거나 아니면 실무자의 착오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제가 오늘 병무청 담당자랑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착오를 했다라고 하는 실무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라도 있느냐. 네. 누군지라도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예. 그조차 없으면서 어떻게 도장을 10일날 찍은 건지 4일날 찍은 건지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네. 문서상 나와 있는 것은 누가 봐도 4일날 찍은 서류인데
실무자가 10일 날 찍은 거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예. 그렇게 마음대로 서류를 조작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던가요? 잠깐만. 그랬더니 예. 뭐라고 뒷머리를 극적이면서 답하던가요? 뭐 담당자를 알 수는 없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지만 예. 그렇지 않은 예도 찾아보면 찾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일테면 병역 면제 판정, 아무튼 병역 예. 뭐라 그러죠? 병종 예. 판정을 먼저 내리고 이후에 예. 관련 신체 등위가 확정된 경우도 황교안 씨 말고도 또 있다 이 말이죠. 실제로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조금 사실관계 바로잡자면 네. 이제 백무청 말도 이분도 10일 날 최종적인 판단이 난 것인데 네. 이 도장을 4일 날에는 사실 판결이 안 났으니까 그 줄은 비우고 예. 공란으로 두고 다음 줄에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공란이 있으니까 그냥 앞줄에 도장을 찍은 거다. 음흠. 그리고 그런 정도 도장을 앞줄에 그냥 공란으로 비우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한 예는 자기들이 증명하려면 몇 건을 더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타일이 비슷한 분이 몇 분이 더 계셨던 모양이군요.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보도가 예. 되고 이슈가 됐으니까 혹시 예.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 같은 데서 음성적으로라도 예. 음성적 이런 말이 좀 좋지 않군요. 예. 비공개적으로 이 예. 건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해 온 바는 혹시 있었습니까? 실제로 없고요. 저희가 청문회를 해보면 후보자 측 준비하는 팀에서 네. 이런저런 건과 관련한 답변을 주거나 뭐 양해를 구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데 네네네. 지금 총리 후보자 측은 단 한 명도 뭐 전화 한 통화도 제대로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뭐 보좌관들이 의견을 주고받고는 있습니다만 해명을 따로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시가 1980년이든가요? 80년입니다. 신체 검사를 받은 때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 35년 전이니까 예. 그때 그 도장을 찍었던 문재우 병무청 직원은 당연히 퇴직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만 굳이 찾겠다고 들면 예. 만약에 생존에 있다면 누가 어디에서 그날 근무를 했는지 근무자 리스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새누리당 쪽에서 그분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증인 채택은 의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소재 파악과 예. 누구인지도 확인이 됐다는 얘기군요. 예, 누구인지는 확인이 가능하고 있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 일이고 네. 지금 이분이 70이 넘으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청문회장에 나오실지 나오지 않으실지에 대해서도 약간 미지수이기도 하고 실제로 35년이 지난 이 사건을 그분의 기억으로 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때는 무슨 지금처럼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온라인이니까 로그 기록 같은 게 있어서 뭘 어떻게 했고 당시에 예. 그 사람의 그 직원의 근무 상황을 예. 객관적으로 재현해내기란 대단히 어렵고 35년 전에 있었던 일, 수많은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 중에 한 사람, 당신은 그렇게 그렇죠.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을 예. 테니까 예. 그것을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밝힌다는 것은 거의 무망한 일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예.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게 유야무야해져 버린다면. 근데 이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 기록에 어떻게 등재되어 있고 며칠로 날짜가 찍혔느냐. 이것보다. 그렇죠. 사실은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한 가지 서류가 아니라 병무청에 낸 두 가지 전혀 다른 서류에도 같이. 7월 4일 날 면제가 받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개인의 희미한 기억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정 발급을 하겠다라는 이 병무청 측의 태도와 어제 발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그게 올바른 행정 행위인지를 별건으로 따져야 한다 이런 여론도 많습니다. 김 의원은 어떻게 물론 생각하십니까? 별건으로 따져야 합니다. 물론 행정착오라는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것이 잘못 오기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본인 당사자든 혹은 어떤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기록에 의해서 본인이 했던 병역 기록과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다거나 혹은 전입 일자가 틀리다거나 하는 것들은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네. 단순하게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날짜를 병무청이 책임지고 고쳐준다. 면제 날짜 자체를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당시 그렇죠.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의 명확한 실수 시인과 경위 설명과 함께 이러이러해서 재발급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그것을 그렇죠. 개선상의 행정 책임자들이 동의를 해서 정당한 예.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예. 이것 또한 크게 말하면 문제죠. 행정법을 농단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와는 별도로 이 점은 문책되고 규명되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예.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시중의 여론을 예. 참고로 전해드립니다. 예. 당시 신체검사 당시 황교안 후보자에게 병역 면제 판정을 내린 군의관 손모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서 지금 신원을 파악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예. 맞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신원은 누군지는 알고 있고 거주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본인이 아직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증인 출석 참석 여부에 대해서요? 예, 예. 그러면 우리 김 의원이 직접 이 손모 당시 군의관과 접촉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손소령은 저희가 증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네. 새누리당 쪽에서 네, 요청한 증인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담마진이 저희는- 심했다는 것을 의사의 입으로 이제 입증하고 싶은 그런 거겠죠?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그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네. 그걸 만약에 청문회에 나오셔서 네. 단마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한다라고 하면 그조차도 납득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가끔 기억력이 아주 비상한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한번 쓱 읽고서 비 오는 부산역 앞에서 이렇게 거의 틀리지 않고, 예. 그런 초능력을 가지신 분도 우리가 본 적은 있기 때문에, 예. 35년 후에 이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 단마진을 명확히 기억해 놔야겠다. 그럴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죠. 예를 들어 단마진이라는 것이 사실 아시는 것처럼 1년에 한 건이나 있을까 말까 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총 4명이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어쩌면 본인의 평생 그 군의관 기록 중에 한 건일 수도 있어서 네네네. 그렇게 기억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만. 이 관련해서요,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점을 질문해 오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청취자 게시판에 올라오는데요. 예, 본인을 두드러기 환자라고 밝히신 어떤 분도 예, 단마진의 경우에 치료가 되는 듯 하다가도 재발되는 수가 왕왕 있답니다. 예, 그럼 우리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신체검사 받은 이후에도 사법시험을 예. 패스하고 나서 혹시 단마진 같은 게 재발을 했다면 예, 그것은 이렇게 인내심으로 극복할 만한 그런 게 아니니까 반드시 어디 예. 가서 치료를 받았을 텐데 예. 지금 그런 관련해서 의학적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라 이렇게 예. 요청한 바는 있습니까? 이분은 이제 95년도에 본인이 완치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완치요. 네. 예. 저희가 만나본 많은 의료진들은 단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완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고 아하. 증상 다만 완화. 예, 약물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것을 완화시키는 것밖에 방법은 없다. 네. 그리고 실제 치료제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과연 어떤 의료 기록을 했는지 건보공단을 통해서 그걸 확보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시간까지도 후보자는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개인 질병 관련 정보니까 본인 동의가 예, 있어야 그렇죠. 건보공단에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예. 본인 동의서를 바탕으로 발부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5년에 완치됐다고 지금 황 총리 후보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죠. 95년 이후의 치료 기록은 당연히 없다고 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80년 징병검사로부터 95년까지는 단마진을 알아왔다는 얘기인데 예. 그 중에 80년부터 95년까지 15년간에 걸친 의무 기록, 치료 기록 같은 것은 혹시 제출받았습니까? 현재는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겁니까? 제출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죠. 네. 예. 의무 기록, 진료 기록 이런 거 보관 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사실 예. 95년으로부터 따져도 지금 그 10년은 넘어서 이게 예. 없다고 바로 호통이나 야단을 치거나 또는 위증한다고 세울 수는 없습니다만 예.
이분은 아무튼 참 운이 좋으시군요. 그 어렵다는 근데 단맞을 그 부분은 시기인데.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두 가지입니다. 10년이면 의무 기록이 없다, 병원에 진료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네.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 기록 카드, 네, 예.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보공단에서 네. 진료 어떤 병명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그 일반인이 건보공단에 돈을 그 진료를 받거나 하면 건보공단에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래서 이분이 뭐 피부과를 갔는지 내과를 갔는지 돈은 얼마를 썼는지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이 지난 이전의 기록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당연히 최근 10년간은 의료 기록과 건보공단의 기록을 다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 10년 이전의 것은 그러니까 95년도부터의 뭐 그 전의 것은 네. 건보공단의 기록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피부과를 1년에 몇 번이나 갔는지 네. 뭐 이런 것만 확인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본인의 말이 진실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건보공단에 그 본인 동의서 이걸 제출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것인데 이분은 뭐 총리 청문회 기간이야 해봐야 이틀이니까 네. 청문회 기간은 짧고 총리는 길다 지금 이 전략을 쓰고 계신데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뭉개고 넘어가면 네. 어떻게 방법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국회의원들이 건보공단에 가서 뭐 서류를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청문회를 멈출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시간을 지연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보공단의 자료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좀 매섭게 파고들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예. 그런데 그러더라도 참 안타깝게도 아무리 매섭게 얘기를 해도 네. 그것만의 반복일 뿐이고 추후에 주겠다라고 해버리면 예. 아무런 제지를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움이죠. 네. 이 이외에 단마진과 병적 기록, 병역 기피 여부, 이 이외에 가장 큰 쟁점은 또 뭐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건 수임과 관련해서 19건의 수임 내역은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백지로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19건을 지금 오늘 의결을 통해서 네. 내일 현장 검증을 하도록 지금 의결했는데 그것이 이제 공개가 될지 되지 않을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분이 자식과 관련한 재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은 다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법무법인 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로펌에서 재산을 많이 받았던 그 시기에 네, 급여를. 네. 예, 급여를 많이 받았던 그 시기에 이제 자식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연 장남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이 넘어갔는지 이럴 때 증여세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런 자료도 지금 제시하지 않고 있죠. 네. 참고로 지금 병무청에서 황교안 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 말고 병무청에서 기자들에게 80년 당시의 병적 기록표 7월 4일, 7월 6일 관련해서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건 들어 알고 계시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아,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기자들에게 예. 그 점을 집중적으로 해명 겸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아, 예, 그 내용은 알죠. 예. 지금 브리핑을 하는지는 따로 보고받죠. 네네. 지금 정식 브리핑을 한다는 게 아니고 출입 기자들한테 예, 아마 예. 설명을 하겠죠. 백그라운드 예. 브리핑 이런 식이 될 텐데 예, 굳이 예, 말하자면 이런 것들도 올바라 보이지는 않으니까 예. 염두에 넣어 주시고요. 황 후보자의 아들에 관한 병역 문제도 얘기가 조금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육군 병장으로 전역을 했기 때문에 네. 병역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고위직 공직자의 자제 같은 경우는 휴가에 대한 문제나 네. 보직 변경에 대한 문제나 특혜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네. 역시 아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죠.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가풍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특성은 법을 잘 아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네. 법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다라는 법리 검토도 아마 마치셨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또 하나 현직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은 네.
저희가 각 부처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근데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에 123건의 자료를 여야의 의원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통틀어서 단 한 건도 지금 법무부 자료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요? 예. 이것을 이렇게 청문회가 본인 동의서 미제출이거나 거부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청문회법은 조금 손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사청문위원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손질의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황교안 그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자료 제출의 문제나 전관예우가 받았던 수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 소위 황교안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19건에 대한 문제나 법조윤리위원회에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인데 이번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황교안법 2가 또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메르스는 메르스고 청문회는 청문회입니다. 국가적 대란으로 많은 염려를 사고 있지만 메르스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주요한 이슈들이 아예 덮여버려서는 되지 않겠죠. 이런 문제점을 늘 명확히 인식하고 계시는 김광진 의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래서 기대를 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문회 많은 기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청문회 기간은 이틀에 불과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상식과 정의는 바로 쓴다라는 것을 최대한 입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쁜 알겠습니다.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조정해서 인터뷰 응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주요 쟁점 짚어봤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4시 59분 10초 전입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시겠습니다. 이정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일 PD입니다. 메르스 사태 겹치면서 국민들 분노와 무능함에 대한 질타, 허탈함 이런 것들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아마 이 여파로 보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30% 중반, 한 34%라고 하죠. 그리 뚝 떨어졌다고요? 한국갤럽은 지난 2일에서 4일 실시한 6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까지 5주 연속 39%에서 40%였으나 이번 급락으로 4.19 재보선 직전인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와 비슷해졌습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8%포인트 상승한 55%였습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열심히 한다가 20%로 가장 많았고 주관, 소신 있음, 외교, 국제관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6%로 가장 높았고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의 첫 번째 이유가 열심히 한다군요. 네. 일을 열심히 한다. 네,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그리고 주관이 있고 소신이 뚜렷하다. 네. 외교, 국제관계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 이런 순서네요. 네. 주관이 분명하고 소신이 너무 뚜렷하니까 아마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부정평가 1위는 또 소통 미흡이 16%로 1위네요. 그렇죠.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이 14%. 이 숫자는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향후 메르스 확산 여부 및 대응 과정을 보면 말이죠. 자, 어제 저녁에 굉장히 큰 뉴스가 터졌다고 해야겠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심야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의사가 최소한 1,500여 명과 접촉했다. 이런 요지의 발표를 한 데 대해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장을 비난했죠. 네, 문영표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해서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이어 복지부는 지난달 1일 의심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행하고 이 정보를 공유했으며 서울시와 접촉자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문 장관은 또 특정 모임 참석자 전원을 감염 위험자로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개인의 보호를 위해 보다 신중한 위험도 판단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병원 의사인 35번 환자가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대형 행사장과 식당에 수차례 드나들며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다며 이 환자의 시간별 동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복지부가 35번 환자의 동선과 접촉 시민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며 이 환자가 참석한 주택조합 총회 참석자 1,565명에게 연락해 자발적으로 자택 격리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후 나온 뉴스 보니까 개포동 재개발 주택조합 그것인데 네. 1,565명 중에서 약 한 75% 정도는 자가격리에 충분히 협조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 나머지도 지금 계속 연락 중이라고 합니다. 이 의사가 문제의 의사가 언제 최종 확정 판정을 받았느냐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네. 그 점은 의사로서도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고요. 문제는 방역당국이 이 의사가 2일 새벽에 지난 2일 화요일 새벽에 메르스 바이러스의 양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최종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한번 봐야겠다. 이러면서 4일에 이제 또 한번 발표를 하는데 그 만 48시간가량 이틀 동안 별다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런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조합 아파트 총회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그 의사는 본인이 메르스 환자 확진 판정자로는 아직 인지하고 통지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약간 본인이 억울할 수 있다. 이 점은 좀 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분의 인권도 존중받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점은 참고로 보정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의사의 가족, 의사를 포함해서 4명은 자가격리 중이고 이 의사와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자, 어제 박 시장의 긴급 브리핑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박 시장이 결과적으로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 이러면서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죠. 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박 시장의 어젯밤 발표를 둘러싸고 관계된 사람들의 말이 다르다며 그래서 불안감과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박 시장의 어제 발표 내용과 보건복지부가 설명한 내용,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지역 의사인 35번 환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이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며 차이점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사실이 확인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당내 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서울시장이 밤늦게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관계에 대한 회견을 할 예정이고 서울시장이 언급한 확진 의사 본인의 반박 인터뷰도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에 불신만 가중시킨다고 박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지금 메르스 사태가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이럴수록 당, 정, 청과 여야는 초당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협력하고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저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정쟁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정쟁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 지금 메르스를 두고 당, 청, 그다음에 당, 정부 간에 상당한 이견과 갈등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 각을 세우지 않겠다. 이런 말로 지금 청와대에 모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건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죠. 네. 군도 지금 메르스로 비상이 걸렸는데 공군 원사, 계급이죠. 원사 등 5명이 추가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해군에서도 또 의심 환자가 하나 나왔다 그러죠. 그리고 기존 확진 환자 가운데 70대 환자 1명이 또 치료 도중에 사망하는 등 메르스 관련 어제 이후의 속보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네, 이로써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는 모두 41명, 사망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고 보건복지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치명률도 9.8%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네. 추가 환자 모두 기존 확진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에 입원했거나 다녀간 환자들로 전원 병원 내 감염입니다. 이 가운데 37번 환자는 어제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공군 원사로 군 내 첫 확진 사례가 됐습니다. 네. 이 환자는 첫 환자가 입원했던 B 의료기관에서 지난달 14일에서 27일 첫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1번 환자가 B 병원에 있던 기간과 비교하면 첫 증상 발현일이 잠복기 범위를 벗어나 있어 첫 환자의 2차 감염자가 아닌 B 병원 내 3차 감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환자는 첫 환자가 B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2차 감염자인 9번, 11번, 12번, 14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감염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3차 감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한편 해군의 여군 하사 한 사람도 지금 메르스 감염자 접촉이 확인돼서 격리 조치되고 있죠? 네. 국방부 관계자는 주특기 교육 중인 교육생 A 하사가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과 접촉했다며 이를 확인하고 A 하사를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하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같은 부대원 83명도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 가운데 69명은 생활관에 격리됐으며 나머지 14명은 영내 별도 시설에서 격리됐습니다. 이 인원 가운데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인원은 없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공군과 육군에 이어서 해군에서도 처음으로 메르스 의심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A 하사는 지난달 5월 29일 입원 중인 할아버지를 문병했습니다. 이달 2일 할아버지가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군은 A 하사를 격리 조치키로 했습니다. A 하사는 이르면 오늘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1차 검진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메르스 확진자의 가족이 무단으로 이동해서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의해서 양성으로 잠정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메르스가 이제 충청권 이남으로도 번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네. 어제 오후 전북도의 1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A씨는 지난달 최초 환자 1번 환자와 같은 평택병원의 동일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입니다. 입원 기간은 14일에서 22일입니다. 확진자의 어머니이기도 한 A씨는 퇴원 후 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임의로 순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씨를 병문안 온 아들은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 환자입니다. A씨는 어제 증상이 생겨 지역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전북의 보건당국의 검사에서 1차 양성이 나와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질병관리본부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충청권 이남에서 발생한 첫 환자가 됩니다. 네. 전라북도 당국에 따르면 현재 순창 그 마을을 한 100가구쯤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와 차단, 통제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이정일 PD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5시 12분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좀 보죠. 이건 뭔가요? See Myself 님이 올려주신 사진 그림인데, 참여사회, 열심히 기도한다고 천국에 간다는 보장은 없다. 부지런히 투표한다고 세상이 바뀐다는 보장도 없다. 나약하지만 소중한 나의 믿음과 신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토피? 이게 뭔가요? 확대를 해봤는데 조금 번져서 잘은 모르겠고,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건지, 나의 신념과 믿음 버리지 말고 굳건히 지키자는 얘기인지, 해석은 각자 좀 알아서 하시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제 기자회견을 두고 드디어 이제 진영 논리로 메르스 역시 치환돼서 번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불안 가중시킨 박원순 시장, 그래서 대권 정치쇼 벌이는 행태, 이런 플랜카드를 펼쳐들고 시청 앞에서, 뒤에 프라자 호텔이 보이는 걸로 봐서 시청 앞이네요. 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1년 전에 세월호 참사를 여야 간 또는 진영 간 다툼으로 치환시켜버리면서 더러운 정치 쟁점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죠. 청와대가 그렇게 했는지 여당이 그렇게 했는지 뭐라고 똑 꼬집어서 말하긴 힘듭니다만, 아무튼 최초 며칠간의 전국민적인 애도의 분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 작년 5월 8일 새벽, 유가족들이 KBS 보도국장,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의 세월호 사고는 바다에서 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라는 이 망언에 참을 수가 없어서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느라고 진도 팽목항에서 몇 시간을 달려서 KBS 앞에 도착했고, 면담커녕 KBS 안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KBS 사장과 간부를 임명한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야겠다,
그러면서 5월 8일 새벽 어버이날이기도 했죠. 새벽 3시 청와대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더 이상의 진전은 가로막혔고 경찰 차벽에 둘러싸인 채 그 다음 날까지 하루 종일 밤에는 추웠고 낮에는 굉장히 뜨거웠죠. 그러는 사이에 청와도 대변인은 순수한 유가족만 만나겠다. 유가족을 지원하는 세력 중에 불순한 세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드디어 정치 쟁점화 되어버렸습니다. 진영 논리에 왜곡된 것이죠. 4.16 참사로부터 불과 보름 조금 남짓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메르스도 최초 환자는 지난달 15일 발생했고 지난달 29일 평택 성모병원이 폐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5일입니다. 약 20일쯤 지난 거죠. 20일 만에 메르스 사태 역시 이렇게 우익들, 보수주의자 또는 수구, 뭐라고 표현해야 딱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에 의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런 걸 제안하고 발표하고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치 쟁점으로 변질시켜버리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세월호 때도 그랬듯이 여야 간 진영 간의 대립으로 치환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그 뒤로 숨어버렸듯이 메르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당국과 행정부 역시 지금 또 한 번 정치 쟁점화되고 그 뒤로 숨거나 희석되는 것은 아닌지 이 점은 반드시 경계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신 분이 TL이라는 닉네임을 쓰셨는데 사진 제목을 출동이라고 다루셨네요. 아주 상징성이 높은 잘 제목을 붙이신 것 같습니다. 이가경님, 서원대 휴교 기숙사 폐쇄, 지방 특성상 전국 각지의 집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다. 서원대, 네, 어디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서원대 소재지를 잘 몰라서요. 순창에서 지금 의심자가 발생해서 그 마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순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남원에 있는 학교는 서남대로 알고 있는데 서원대는 어디 있는지 미처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대학 이름만 듣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힘든 대학들이 꽤 많아서 말이죠. 감추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 황진미라는 시민이 붙인 세월호 관련 걸개의 문구인데요. 가만히 있으라 님께서는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고 라는 제목과 함께 이런 사진을 올리셨네요.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고 이거는 지난 5월 23일인가요? 토요일날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대통령 6주기 추모식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가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 말이기도 하죠. 네, 이정일 PD가 투입된 지 며칠 안 됐고 아마 맹연습 중이니까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와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사실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려면 좀 그리고 생방송이니까 긴장하는 건 너무 또 당연하기도 하고요. 긴장이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마타하리님,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예전에 뭐 그런 박정희 시대에 그런 게 유행했었는데 요즘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 이게 나라냐? 슬프다. 이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메르스 정보, 이 시사 만평을 올려주셨는데, SNS를 통해서 그 정부의 정보 비공개 방침, 결국 오늘 스스로 깼지 않습니까? 그 비공개 방침, 뚜렷한 이유 없이 득실을 따져서 과연 어느 게 더 국민 여론, 그러니까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좋았을까? 이거에 대한 면밀한 뭐 없이 일단 덮고 보자, 쉬쉬하고 보자. 사람들이 막 동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무조건 감추자. 그게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그런 게 좀 통했을 거예요. 한 30년, 40년 전에는. 쉬쉬.
그리고 유언비어 단속한다고 눈 부릅뜨고 으름장 놓고 그러면 사람들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수근수근 하다가 그냥 그런 말 잘 옮기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이 생활의 기반이자 중심이 된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정보 공유와 무료로 인한 확산 이런 거 아닙니까? 정보 공유? SNS가 또 언론들이 불신을 받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전파 속도는 어마어마하죠. 지금 풍문으로 들었어 그러면서 올리니까 실은 정부가 책임이 있고 분명한 팩트를 감춤으로써 오히려 추측이 더 빠르게 확산됐는데 그걸 뭐라고 하기가 참 힘든 게 내 건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알아보고 걸러진 것도 자정작용도 발휘되는 것 같아요. SNS 보면 이거는 좀 오버한 거다. 이거는 맞는 것 같다. 간추려서 또 그분들이 정리도 하시고 집단지성도 발현이 되고 의료인들이 개별적으로 노력하기도 하고 의사협회 같은 데서 발표하는 것도 크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언론이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을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SNS를 통해서 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또는 잘못된 정보가 침소봉대되거나 전달 과정에서 와전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초동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했다. 지금 뒤늦게나마 오늘 평택 성모병원 어쩌고 말을 하는데 이미 사람들 다 알고 있고 평택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한마디로 무능하고 감도 없습니다. 허니와 동인님 급 오프 모임 제한. 요즘 모임들 예정됐던 것도 취소하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여기는 오프 모임을 한답니다. 주춤해진 대경 동지들의 모임 활성과 국민TV 상황 공유, 향후 대경의 방향을 논의코자 오프 모임을 제안합니다. 6월 7일 일요일 오후 7시 대구 소떼라는 곳이 있나봐요. 지하 1층 대구시 중구 성내 1동에 있다고 합니다. 안건은 대경 행사 세부 논의 그리고 현재의 국민TV 상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이랍니다. 장소 문의는 안 바쁜 벌꿀님, 행사 문의는 카우보이님, 대경이라는 게 대구 경북지역협의회군요. 이분들의 휴대전화는 제가 빨리 읽어드려봐야 아마 메모하시기 힘들 테니까 팟빵 게시판을 좀 참조해 주십시오. 또 연기 공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6월 20일 총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역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 내비도어님이 올리셨는데요. 광주지역 모임 6월 20일 날 하기로 했던 거 연기됐다는 거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낭인님, 언론과 정보 조작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대통령 지지율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사람들은 아마 열심히 한다는 게 언론과 정보 조작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냐 이런 말 하셨고요. 산이조아님, 이강윤 앵커님 맨날 그냥 듣기만 하다가 쓰신다고. 요즘은 한글로만 표기해서 궁금한데요. 법이 없는 부서가 법무부인가요? 힘쓸 무자가 아니고 없을 무자 법무부. 네. 센스 쓰시네요. 이거 참 제가 읽기가 민망한데 부산의 최개발아님, 그 이름만 들어도 한때 가슴이 뛰곤 했던 남미 혁명의 전설, 그 최개발아.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부산에 가면 최개발아가 계시는 모양인데 국민라디오 여러 낯뜨겁더라도 읽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고 들어주십시오. 국민라디오 여러 프로그램 중에 이강윤의 오늘이야말로 미협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 이강윤쌤께서 국민TV와 라디오에 계신 거 정말 고맙고요. 배철수 음악캠프, 김현정의 뉴스쇼, CBS 말이죠. 그런 프로들처럼 국민 라디오의 메인 간판으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의 미협을 볼 때 이강윤쌤만이 저에겐 최고의 안식처인 것 같습니다. 생방으로 듣기는 힘들지만 다운로드 해서라도 다 듣습니다. 이강윤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제가 감사하죠. 신의 한 수 이런 것은
너무 과찬이시고요. 격려를 이렇게 왕창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뭐 조합 미협 내부 소식들은 좀 제가 방송으로 언급하긴 뭐하지만 이게 정령 성장통이라면 제대로 고치고 넘어가서 다시 설 수 있는 터전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겠고 무엇보다도 4분 5열 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 아닌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이 점을 생각해서 감정적인 건 최대한 억제하고 초심 이런 말들 많이 해서 너무 지겹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듣거나 보는 건 있지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정령 성장통이라면 그리고 성장통이어야 한다면 다음번에 성장할 수 있어야 지금 치르고 있는 통증, 이 분열, 이 혼란상 이런 것들이 의미를 획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장통이기를 바랍니다. 로니님, 팟빵 듣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사실 이게 공중파나 케이블 이런 걸 통해서 송출되는 게 아니니까 늘 그게 염려되긴 합니다. 물론 방송의 질 좋아야겠고 그거 신경 쓰는 게 1차 목표지만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신지 또는 뭐 애로점은 없는지 청취의 질이 어떤지 이런 거 늘 신경 써야 하는 점이 그렇긴 한데 잘 안 들리신다는 얘기인지 세숲길 정합리도 그러니까요. 정말 수상할 정도로 팟빵 듣기가 힘드네요.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이런 거 예전엔 보기 힘들었는데. 자켄 하이가르님, 두드러기 때문에 군대도 안 간 사람이 애국가는 끝까지 불러야 한다느니 이거 애국파리, 성냥파리처럼 애국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애국보수의 최소 자격은 요건은 군 미필이랍니다. 여기에 1배까지 하면은 가산점 10점을 또 받는다네요. 이건 굉장한 풍자시군요. 자켄 하이가르님. 본인은 아시죠? 제가 일부러 표현을 조금 바꿔서 읽은 거예요. 방송에서 이걸 그대로 읽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때는 님께서 단독기사 해가지고 서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27일부터 대폭 인상한답니다. 27일이면 약 20일쯤 후 토요일부터인데요. 올리겠다는 얘기는 나왔죠. 지난 4.29 재보선 직후에 꽤 큰 폭 150원에서 한 300원가량 올린다고 하던데 퍼센트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물론 최근 15년 동안 뭐 올리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이란 닉네임을 아마 일부러 이렇게 다신 것 같은데 때는 이때다 이러셨네요. 사용자님께서 아까 진짜 인터뷰 김광진 의원한테 물어달라고 하나 올리셨는데 미처 반영은 못했습니다. 제가 했던 서너 가지 질문과 그 답변을 통해서 유추는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죠. 한두 개 더 좀 보겠습니다. 중국 양쯔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했죠. 탑승객 숫자도 세월호와 비슷했어요. 그런데 중국 당국이 유람선 침몰 사고 닷새 만에 선체 인양했습니다. 선실 모습 드러낸 그 사진 함께 올리셨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빨리 인양을 했군요. 물론 이 침몰한 지점이 강이고 수심도 우리 세월호처럼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만 배 크기도 세월호보다 좀 작기는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인양이 더 빠른 구조 및 시신 확보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중국 당국의 판단,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잘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년 내내 텔레비전 앞에서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을 보고 아직도 44m 밑에 가라앉아 있고 9분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런 걸 봤을 때는 중국 당국은 참 빨랐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마 이분들 거의 살아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아무튼 대형 참사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혹시
이제 난징, 남경에서 충칭, 중경으로 가는 배인데 그 지역에는 우리 한국 교민이나 유학생 또는 여행객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해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 남경은 북경과 더불어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고 충칭, 중경은 말할 필요 없이 거기 인구가 충칭시가 3,800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중국 내 커다란 도시 순으로 베스트 5? 4? 서너 번째 안에 드는 도시일 거고요. 공업도 굉장히 발전해 있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우리 한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거기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아마 이 유람선에 타셨을까 싶긴 합니다만 한국인들이 많이 왕래 방문하는 지역 큰 도시들과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국내인도 탑승해 있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고 있죠. 네, 애청자 기용님께서는 이 사진을 보니까 세월호가 생각난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에게 분노를 느낀다 이러셨고 흰개구리님께서는 중국의 발빠른 대처 능력을 차마 칭찬할 수 없기에 공중파 뉴스에선 찾아볼 수 없겠죠. 인양 자체는 보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아마. 우리가 그토록 후진국이라고 폄훼하던 중국도 이 정도인데 정말 대한민국 한심하군요. 안전 후진국 대한민국이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흰개구리님 방금 이 말씀은 어느 한 글자 뺄래야 뺄 게 없는 팩트와 중요한 것을 핵심을 담고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둥이파파님 안녕하세요 라고 안부를 묻는 게 예의가 된 요즘입니다. 오늘 어디선가 본 댓글 중에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옮깁니다. 같이 공유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이 걱정이고 청와대는 자신의 무능이 걱정이다. 서울시는 메르스 확산이 걱정인데 청와대는 불안감 확산이 걱정이다. 서울시는 정보를 공개하려 하고 청와대는 정보를 감추려고 한다. 네, 어젯밤 이후 오늘 이 시간까지의 상황을 아주 잘 압축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가 걱정해야 할 사안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좀 과장된 측면 없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잃지 말고 잘 현혹되지 말고 정보와 소돔을 가리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이야말로 안녕하냐는 말이 새삼스럽게 들립니다. 어젯밤 그리고 오늘 정치권으로 또 이게 메르스가 번지면서 또 세월호처럼 진영 논리로 치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청와대도 결국은 메르스 대응 총력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일단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결국은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일부에서 이 대형 참사를 결국 국가적 재난상을
결국은 이게 진영 논리로 끌고 가면서 예.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픈 그런 비통함을 느꼈어야 했는데 이번 메르스 파문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오전 분위기만 해도 마치 또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였는데 오후 들면서 좀 상황은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언급이 사실은 이제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부터 또 이 새누리당으로 번지면서 사실은 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공격, 공세 이런 쪽으로 지금 가는 듯한 마치 진실게임 벌이면서 반영된 그런 양상이었다가 의사가 또 이렇게 반발하고 하는 통에 더 그랬죠. 그렇었죠. 그런데 사실 그 의사의 반발 얘기는 일정 부분 서울시가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난 측면도 있었고 정부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측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굉장히 큰 소리 치고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이 박원순 서울시장 때문에 마치 이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가 오후 들어서 좀 상황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을 했죠. 그리고 이 청와대가 이제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상황은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에서도 어제까지 이 국회법 개정 문제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오늘은 그 논란이 좀 많이 수그러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오늘 오전에 이 정부, 청와대 또 새누리당이 모두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서 비난을 쏟아낼 때조차도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면서 사실 굉장히 좀 신중한 태도를 취했고 그러면서 여야의 총력 태세, 여야가 이 당을 떠나서 이 여야 정파를 초월해서 총력전을 같이 벌이는 그런 문제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정치권 전체가 이 메르스파 사태와 관련한 이 국민적인 불안, 또 분노 이런 것들을 좀 조금씩 수용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청와대 역시 좀 그런 분위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승민 대표가 속이 편할 리가 없는데 본인에게 시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비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발언을 최소화하면서 균형 잡힌 언행 또 침묵도 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기존의 여권 인사들에게선 보기 힘든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보수 우익 단체들이 서울시청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규탄 집회? 대목? 이렇게 하고 대권 노름 이러던데, 어쩌면 그렇게 세월호하고 똑같이 이렇게 몰고 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감을 느꼈는데, 그나저나 지난 5월 15일 날 첫 환자가 포착이 됐고, 그로부터 20일 만에 청와대가 메르스 총력 대응 체제로 간다. 그가 아마 서울시가 어젯밤에 이러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무튼 참 여러 가지로 메르스 사태 진정되고 나서는 총체적으로 따져보고 좀 비판받아야 할 건 비판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남경필 경기지사 또 만났는데 우리끼리 잘하자. 남지사도 상당히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폭넓게 문 열어놓고 여야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그런 연장선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경필 경기지사가 사실 그러니까 여야가 이 협력을 통해서 이 정파를 가리지 않고 협력을 통해서 이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취임 직후 그리고 사실 선거운동 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왔었죠. 그리고 야당 소속 지금 사회통합부지사도 임명을 했고 그리고 내년 예산안 편성을 할 때 경기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협치 실험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와
이 남경필 지사가 문재인 대표가 직접 경기도청을 방문을 해서 남지사와 이 협치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오늘 지금 메르스 사태 지금 뭐 국민적인 불안, 우려 이런 것들이 커지는 과정에서 그 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이 경기도 교육감은 지금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이제 남경필 경기지사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문재인 대표가 오늘 가서 이 3자가 같이 만나서 이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뭐 전문가들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을 해서 대책은 좀 논의를 해서 나오는 거겠지만 사실 이 정치 지도자들의 이 같은 좀 행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국민들한테 주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정치적인 상징성들이 있는 그런 정치 행위여서 사실은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이 남경필 지사도 그렇고 굉장히 좀 윈윈하는 폭넓은 행보 쪽으로 이렇게 좀 잘 잡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오후에 국립중앙의료원 지금 메르스 환자가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 현장을 찾은 건 역시 예. 사실은 대통령이 찾아간다고 해서 이 그 환자가 낫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 정말 이런 국가적 재난과 같은 혹은 국민적 우려, 불신 또 이런 것들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메르스 이 대책에 집중하겠다.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내가 임하겠다.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진작부터 이렇게 방향을 잡았었다면 예. 사실은 뭐 오늘도 법무부가 괴담 유포 처벌 다들 뭐 엄벌하겠다 뭐 이런 뭐 발표도 했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국민들이 이 자발적으로 어떤 그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 점에서 보면 이 문재인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의 만남 그리고 또 어제 이 김무성 대표가 국립중앙의료원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국립중앙의료원 찾은 것 이런 정치권 전반에 좀 움직임들이 좀 국민들한테 점차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예. 한 가지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요. 예. 어제 문재인 대표가 사실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을 요청을 했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거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몰랐어요. 예. 확정이 됐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장이 17대 때 예.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안명옥 전 의원입니다. 예. 의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의사 출신이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그 김춘진 의원, 이분도 의사 출신인데 치과 의사. 보건복지위원장이죠, 국회.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통화를 해서 예. 문재인 대표의 방문 시간을 잡았었다고 합니다, 어제. 예.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출발하기 직전에 연락이 왔어. 국립중앙의료원 쪽에서 연락이 와서 환자 치료하는데 좀 번거로울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을 취소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시점을 말씀드렸죠. 어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김무성 대표 방문은 수용을 했던 겁니다. 오호. 김무성 대표 어제 제가 찾아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찾아간 건 사실 기자들도 몰랐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대변인이 어제 김무성 대표가 찾아가서 이렇게 했었다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겁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저도 안명옥 전 의원 지금 중앙의료원장은 잘 알아요. 보건복지부 출입할 때 그때 뭐 의원이 뭐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 정치하네요. 뭐 정치한다고 봐야죠.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야 글쎄 말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 대표는 또 받아들이고 그 사람 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사석에서 해드릴게요. 근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 어디 가는 것 이거 자체가 상징성 있고 뉴스니까 네네. 대통령 오늘 간 것은 정말 너무 뒷북인 것 같고요. 좀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죠. 미리 좀
빨리 갔었고 또 그럼요. 시작부터 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좀 중심을 잡고 나섰어야 하지 않나. 네. 괴담 유포자 처벌 얘기도 유신 시대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막걸리 선거하고 고무신 선거 때나 되는 얘기지. 지금 저 인터넷에 SNS에 트위터에 뭐 이런 카톡에 이런 걸로 소문이 저 천리마보다 더 빨리 달리는데 무슨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공개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구 차원에서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양 기자하고 통화하기 직전에 어느 청취자분께서 이런 거 올리셨어요.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그 군가 패러디에서 내 건강,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이게 국가냐. 예, 한 주일간 애쓰셨고 한국일보 뭐 특종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인가? 메르스. 오늘 아침? 메르스 관련해서. 예. 잘 봤습니다. 예. 자, 메르스 조심하시고 네. 기자실엔 갑자기 들어가지 마시고 월요일 날 보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장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지요.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시 48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살피겠습니다. 점 하나만 닉네임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 네. 자주 뵀어요. 읽기 항상 힘들었어요. 어서와, 6.25는 처음이지? 어서와, IMF는 처음이지? 세월호는 처음이지? 메르스는 처음이지? 매번 처당하고도 처음이지? 방금 나온 국민TV CM 듣고서 그런 생각 드셨다고요? 메르스? 그건 난 뭔지 잘 모르겠고, 그나저나 미국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하지? 이러고 있지는 않을런지 정말 걱정된다고요? 아몰랑, 이게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유행어? 단순한 유행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페이스북, SNS 이렇게 보면은 앞에 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로 그 단어가 이렇게 축 뜨고 그러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있었는데 그거 아몰랑 해가지고 봤더니 정말 별게 다 뜨던데 이거는 지금 어느 곳인가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나무가 있는 조그만 가로 공원 같은데 처진 현수막이라고 합니까? 펼침막, 걸개막 뭐 이런데 메르스, 아몰랑 미국 갈 거야. 국민이 아프고 슬플 때 대통령은 없다라고 쓰여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눈을 감고 이렇게 지그시 감고 있는 사진 뭐 이렇게 있습니다.
미니님, 재난만 일어나면 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걸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번 무능함, 2번 윗선만 쳐다보기 때문에 정책 수요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보다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바로 윗상관들만 계속 쳐다봅니다. 그럼 사무관이 한번 쳐다보고 뭐 과장, 국장, 차관, 장관? 그럼 장관은 청와대. 그럼 청와대 비서관이나 수석은 대통령. 근데 막상 대통령을 보는데 아무 생각이 없거나 뭘 지시를 안 해주거나 그러면 뭐 하겠어요? 야, 일단 어제까지 했던 대로 해. 정보 차단하고 이상한 말 자꾸 유포시킨 놈들은 잡아들이고 A, B, C 이렇게만 말하고 걱정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점 4개 쓰신 분. 오늘 대통령의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은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보다는 지지율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간 게 아닐까 싶다고요. 산까치님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제 생각에는 이미 메르스 확산은 통제 불능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2차 감염자까지는 격리 수용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3차 감염까지 가면 감염자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뿐만 아니라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불특정 다수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젠 국민들이 철저한 위생관념을 통해 각자 도생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고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처음 봅니다. 각자 도생이란 말이 이제 정글 속에 던져졌고 각자 알아서 살아와라 이런 얘기인데, 요 바로 전에 소개해드린 그 청취자분의 말씀처럼 무정부 상태 그 자체인 거죠. 팬데믹, 항상 대역병, 통제 불가능한 대전염병 사태로 갈 게 절대 아닙니다. 메르스는 사실 독감보다도 증세 같은 게 경미해서 아예 뭐 미국 CDC 같은 데서는 크게 취급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뭐 통계 정도만 WHO와 함께 잡기만 하고, 또 중동 지역과 몇몇 그 인접 유럽 국가들 이 정도였고, 워낙 경미했기 때문에 별게 아닌데 한국에 와서 지금 커져버린 거죠. 지금 어젠가 WHO 제가 그 집계한 걸 봤더니 발생 순위 1위 사우디아라비아, 2위가 어디더라 그리고 3위가 대한민국이에요. 환자 수,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 두 나라보다 적긴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 밑으로도 또 다 중동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중동 국가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3위에. 이거는 애초에 별게 아닌 것으로 끝날 확률이 대단히 높았어요. 이건 에볼라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신종 플루나 사스보다도 굉장히 경미한 겁니다. 이건 의사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제가 어제 그 대한의사협회의 토의 자료를 하나 올렸고, 오늘 본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검색해보셔도 좋을 텐데요. 올려주시면 더욱 좋고요. 군산의료원장, 그분 성함이 박뭐였던가 아마 김관영, 김준영? 영자로 끝났던 것 같은데요. 군산의료원장이 자기 직함을 밝히고 쓴 겁니다. 아주 정리를 컴팩트하게 압축적으로 잘 해놨는데 1, 2 이래가면서 7번까지 읽으면, 이 7번까지만 읽으면 공포심을 갖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보십시오 하면서 이후 상황을 보면, 메르스는 결코 과잉하게 걱정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띄워주셨군요. 조금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예. 자, 간단히 읽어드리죠.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포유류와 조류의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쭉쭉 나와가지고,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여기까지의 사실 때문에 메르스의 공포심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아주 빨리 일으킨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정확한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메르스의 백신도 없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메르스 공포심이 극대화되는데,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마치 치료약이 없는 불치의 병이란 얘기는 아니다. 백신은 원래 치료약이 아니라 예방약이다. 메르스 설령 걸려도 걱정하지 마시라. 치료법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해주는, 즉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그런 치료약과 치료법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메르스 바이러스를 직접 치료하는 약은 없지만 증상을 치료해서 결국 이겨내도록 하는 약과 치료법이 있습니다. 메르스에 감염되면 사람은 호흡기 질병,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감기죠. 또 심부전 이상, 소화기 이상을 호소하는데 모든 증상, 이런 모든 증상은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임상 의사의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죠. 우선 군산의료원장의 고소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 연합 속보인데 박 대통령이 지자체들이 메르스를 독자 해결하려고 하면 혼란이 초래된다. 그러니까 서울시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지금 이 얘기네요. 아직도 문제의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청와대 참모의 문제인지 대통령 본인의 문제인지는 정확히 분별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국가적 재난을 이겨내려는 게 한 곳으로 모아지기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다시 정치 쟁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참 비참합니다.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문제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자체들,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표 만나고,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 긴급 기자회견하고 하니까, 지자체장들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예, 참. 무능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무책임한 걸 떠나서, 이럴 때 무슨 고집이라고 하죠? 무슨 고집. 답답하네요. 방송 끝나갈 즈음에 그런 속보를 전하게 돼서 유감스럽습니다만 이상하게 4시 반부터 6시 사이에 이강윤의 오늘이 방송되는데 꼭 그 시간이 지나면 환자 사망이 나오거나 메르스 관련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항상 결과적으로 늦게 전하는 꼴이 되었던 한 주입니다. 뉴스 발생 시간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진행자 앵커로서는 좀 아쉽고요. 건강하게 보내는 주말 그리고 차분해지는 주말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의 정치 쟁점화는 어느 순간이건 강력하게 규탄되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